여기서 많이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이런 뭐랄까 전투 발전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런 걸 했었으면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지휘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보병부대에서 그냥 와가지고는 부대 지휘관리 그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만 또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지휘관 입맛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군 생활은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그런 어떤 현타가 오게 되더라고요. 예로 우리도 그렇잖아. 이게 유명한 얘기는 이런데 우리 이제 여단장이 이제 딱 새로 부임을 했는데 선배님 어디 있습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단결 이상사 클래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특하호 131기로 임관하여 단기 하사로 근무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왜 특전복이십니까? 오늘 훈련이 있어가지고는 무슨 훈련? 아직 예비군 훈련 나이라. 예비군 훈련? 예비군 끝나자마자 또 오신 거예요? 그렇지, 바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군생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선배님은 왜 전역하셨습니까? 일단 뭐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누구나 이때는 하겠지. 근데 이제 현실과 이상의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애초 목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한 24개월 정도 이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2년 동안 근무를 하는 것보다 좀 더 2년 정도 더 길게 봐가지고는 근무를 하면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경험 차원에서 이제 단기 하사로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했었죠. 뭐가 달랐었나요? 교육단에서 굉장히 편하게 했었는데 자대에 가서 좀 많이 힘들었지. 어떤 부분이? 이제 내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피지컬적으로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 나도. 네. 체육을 전공했었고 이제 나름대로 운동을 많이 준비해서 갔었으니까. 근데 뭐 이제 외줄타기, 턱걸이 뭐 이런 거는 초임하사들이 하기 힘들잖아. 솔직한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다 하긴 했는데 장거리가 굉장히 힘들어. 특히 산악구보.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산악구보를 통해서 이제 현타가 많이 왔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발목이랑 그쪽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많이 부상을 입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도 이제 뭐 상급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들였죠. 못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참고 하다가 걸병 드는 거고요. 그렇지. 이제 여러모로 이제 군 생활을 해 오다가 이제 초임 때 많이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느꼈지. 아무리 이제 자기가 힘들어도 이제 후임을 위해서 이제 그 희생하는 선임들의 그런 자세를 보고 이게 진짜 남자의 의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이제 우리 ATT 가면은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이제. 네. 왜냐면 그 뭐냐 비상식량만 그렇죠. 맨날 먹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C4 우리 교보제 중에 청테이프 감아가지고 가는 게 있어. 거기 안에다 또 뭐 초코바 이런 거 초코바나 햄 넣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우리 또 폭파주특기 선임 담당관이 이제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네. 근데 이제 나보다 이제 세기수 위기 선배였는데 나는 이제 근무 쓰다가 AT 때 나가면 이제 그 뭐냐 매복 근무를 쓰잖아. 네. 근데 배고파가지고 다 먹어버렸어 그걸. 이거 배당을 받은 거는. 미리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선임이랑 이제 근무를 같이 서게 됐는데 갑자기 그걸 자기 걸 딱 꺼내더니 그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남자로서의 그런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하나에. 그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다. 그치. 근데 왜 전혀가셨습니까? 그렇게 좋았던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실과 이상에 대한 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현실과 이상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이런 뭐랄까 전투 발전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가가지고는 이런 걸 했었으면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지휘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일반 보병부대에서 그냥 와가지고는 부대 지휘관리 그 다음에 그 매뉴얼대로만 또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런 산악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생존 훈련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장비 싸움이거든 그게 또. 그래서 얼마만에 따뜻하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 장비를 갖다가 이제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걸 또 지극히 싫어하는 또 이제 지휘관들이 있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곳에 있다가는 지휘관 입맛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군 생활은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그런 어떤 현타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도 그렇잖아. 이게 유명한 얘기는 이런데 우리 이제 여단장이 이제 딱 새로 부임을 했는데 가로수길이 멋지게 있었어. 사령부 쪽에. 네. 근데 그 가로수가 너무 좀 약간 미관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는 이제 없애버렸어. 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심으라고 안 했나요? 그치, 이제 바로 그거지. 그게 전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군생활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부분이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특전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일단 남들이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여기를 이제 그 복무하면서 느꼈던 그런 자부심들, 각종 이제 훈련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체력이 너무 좋았다는 것이. 맞아요. 전역하고 나서의 체력이 진짜 극강이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나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회사를 갖다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완전히 이제 그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 같은 대기업 회장까지는 아닌데 이제 사람을 볼 때 어느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될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전인의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거는 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이상사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안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남 뒤통수만 제대로 안 때리고 본인의 그런 초심만 잃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절대 후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후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십자인 내가 나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지.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특전사의 단점은 뭐였습니까? 특전사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초임하사들을 이제 뽑다 보니까는 이제 막 19살, 20살짜리 이제 그 어린애들이 따지고 보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온 애들이 하다 보니까는 따지고 보면 특전사라는 집단 자체는 전투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적지 정신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련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베테랑을 갖다가 이제 키우는 집단인데 너무 초임 하사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지. 근데 그게 또 장단점이 있는 게 하사는 완전히 그 병장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저희 하사는 진짜 5만 가지 잡일 다 하잖아요. 그치. 저희 뭐 특수부대가 청소도 저희끼리 다 하고, 그러니까 작업도 저희끼리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보병부대 간부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또 떠나고, 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은 큰 자긍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실상은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는 또 제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간부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간부의 대접을 못 받는 그치, 간부의 대접을 못 받는 게 가장 큰 현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군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특전사에 데려와서 진짜 자기가 이제 전투 프로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일반 보병부대에서 있던 그런 군생활 커리어랑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 그 도입돼서 완전 별도로 훈련을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역하면서 난 이거는 가지고 나왔다. 일단 가장 큰 혜택은 내가 봤을 때는 군 장학생 중에서 이제 그런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군 장학생으로 이제 뽑히게 되면은 학비도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이제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을 했었을 때 남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2년 군 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빨리 제대해가지고 복학해서 이제 졸업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간부 그런 체계이다 보니까는 퇴근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본인의 그 생활을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는 야간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낭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친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나는 한 2년 정도 더, 1년에서 2년 정도 더 빨리 졸업하는 케이스라고. 직업 군인인데 야간 대학까지 되고 그치. 또 군대랑 학교랑 또 이게 MOU가 맺어져 있다 보니까 납부금도 좀 저렴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진로의 대학을 가는 것보다 네. 아싸리 그냥 이렇게 군부대에 이제 일찍 들어와서 본인이 조금씩 이제 군생활 하면서 이제 약간 여유가 생겼었을 때 그런 자기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자기에 맞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찾아가는 게 나름대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런 친구들은 좀 특수부대 가는 걸 좀 고려해봐라 라고 한다면 내 케이스가 아니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군부대에 관련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네. 이제 그런 건 특수부대 가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거다. 예를 들어 뭐 CQB 트레이닝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 영화에 보면 멋있는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막. 예. 근데 저도 이제 세 개의 부대를 거쳤잖아요. 또 특정 부대에서만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타 부대에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 그렇지. 네, 선배님은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는 다 같이 이걸 배우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실상은 이제 다 배우지 않고 그치. 특정 부대한테 특별하게 좀 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꿈이나 아니면 군대에 대한 바라는 상식을 가지고 네. 가는 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 꿈을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마라. 그치. 그럼 선배님 말씀 군대는 막상 가면 별거 없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갔지만은 실상 이제 본인이 그런 혜택이나 교육을 못 받았을 때 오는 현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 케이스는 뭐 거의 그런 케이스였고. 선배님도 기회가 많이 없었죠. 그치 이제 단기 하사한테는 맞아요. 투자가 안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장기자가 주로 많이 좀 혜택을 많이 받죠. 그치 이제 장기 자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제가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를 가는데 꿈을 너무 크게 잡지 마라. 그치. 그게 선배님이 하고 싶은 얘기. 그치. 단기자한테는 사실 기회가 상대적으로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군대 여건 개선 중에 가장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련 그런 그 레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는 네. 이게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공급 아니겠어? 군인들이 받는 맞아요. 뭐 수당이나 이런 공급이 현실적으로 이제 맞춰줘야지만이 네. 결국에는 충성심이라는 거 그만큼 혜택이 주어졌을 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일단 입에 풀칠하는 개념은 같이 해줘야지 그래도 맞아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건을 좀 현실적으로 많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직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저희 선후배님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 제가 뭐 단기 하사로 이제 제대하다 보니까는 저는 뭐 많은 경험을 짧게 하고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직에 계시면서 많은 그 훈련과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많이 한계점을 갖다가 겪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군생활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 몸을 갖다가 최대한 생각하시면서 그 차후에 그런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특전인들이 하나같이 지금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보는 건데 신체 부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세요. 특히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지금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는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쳤다고 해가지고는 밑에 이제 후임들을 갖다가 좀 너무 나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 인원이 아픈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좀 적정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뭐 지금이야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선배님 당하신 게 맞나 봐요. 선배님 많이 나약했던 거 아닙니까 선배님? 그러니까 나는 나약했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이제 아프시면은 언제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셔야지만이 큰 병으로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특전인으로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